안녕하세요. 비서인재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린입니다. 복학 후 마지막 학년을 맞아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래여성 경제인 육성사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주저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유익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함이 컸는데 특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팁과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이후 자소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여러 특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울 수 있었고 나 자신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을 이뤄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던 것이 큰 배움이었습니다. 또한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면서 나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았다는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의 도전에도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해. 네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겼으면 좋겠어. 한양여대 학생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여성 경제인 육성사업은 폭넓은 시야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참여를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하고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정입니다. 저는 가슴 한켠에 저희 창업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연하고 막막하기도 하였는데요. 미래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을 알게 되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특강 중 챗 GPT를 활용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특강이 있었는데 다소 막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기업 탐방을 통해 독일이라는 국가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 넓힐 수 있었고 같이 간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좋았습니다. 막연한 창업의 꿈을 프로그램 참여 계기로 좀 더 아이디어 및 실행 단계를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벽을 한 단계씩 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간직하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모여 절대 헛되지 않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달려가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헛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되었던 큰 자산으로 남을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양여대 학우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영광인데요. 제가 아는 한양여대 학우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만 자신의 역량보다 과소평가하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조금 더 나 자신이 멋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능력을 개발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멋진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비서인재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가람입니다. 저는 현재 창업동아리 밸류어블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졸업 후 창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단순히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이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게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컸습니다. 특히 평소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편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특히 실전 창업 멘토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동물 복지 브랜드 싱크레팅 라이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시선, 생각, 욕구를 이해하는 방법을 깊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창업과 관련해 배우고 싶은 분야가 더욱 구체화되었고 졸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을 통해 제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인의 시각을 배우고 보다 더 열린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경제인으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르며 미래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처럼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소중한 인터뷰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제가 준비 중인 브랜드 싱크레팅 라이프를 더욱 견고하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며 그분들에게 꼭 보답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적성과는 조금 다르거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도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앞으로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자산이 됨을 이번 경험을 통해 느꼈기에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에피코 와인 앤 스피릿에서 헤드 오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로 일하고 있는 기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어 와인과 스피릿의 세일즈 전략 개발,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행, 모든 행사 담당, 고객 및 공급 업체와의 관계 관리, 구매 및 수입 과정에서 공급망 관리, 재고 관리, 재무 예산 및 수익성 보고,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과 와인 투어를 주최합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회사의 주주들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매 회사인 나타비스라는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어과에 들어오게 되었고 2학년이 될 때 싱가포르 해외 취업반에 들어갔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취업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리어 중 바텐더가 되고 싶다는 열정 하나에 바텐더 경험을 쌓고자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늦게까지는 5시까지 열심히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전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역량으로 저는 자기계발과 감정조절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계발은 마치 평생 과제와도 같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동료와의 협력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 역시 중요한 직장 생활의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주변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지연될 때에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큰 계약이 상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후 가능한 차선책들을 찾아 대비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작거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고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그림을 그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일주일 중 3일을 잡고 줄넘기를 해보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경험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언정 그 안에 항상 배울 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조금 실패하거나 힘들더라도 그 경험이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이든 지금의 그 작은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강의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은 비싼 커피, 고객 중심의 서비스 등 많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나라는 브랜드로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고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비교해보면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직무에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신을 낮춰 말하다 보니 정작 자기를 빛낼 순간에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빛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특히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브랜드를 가꾸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는 브랜드를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법인 2K 글로벌 대표이사 및 카자흐스탄 KMK 법인 공동대표 김스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료 관광회사로 저는 한국 관련 내 병원들과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일과 한국의 병원들을 어떻게 하면 카자흐스탄에 잘 홍보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등록금을 제가 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사실 1학년 때는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성적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국가장학금과 아르바이트비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한 아르바이트가 추후에 이제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취직을 바로 할까도 생각했지만 2학년 때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공심화를 다니고 추가적인 공백기 없이 졸업 후에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쩌면 직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직무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던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관광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뿐 아니라 모든 관련 회사들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에 제 좌우명 중 하나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힘든 상황에 대해 매몰되는 것보다는 다시 괜찮아질 시기를 대비하여 창업 패키지나 공사들과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겨보세요.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 동아리로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유일한 취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종종 20대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30대가 처음 됐을 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저의 대답은 같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습니다. 후회도 있고 아쉬운 때도 있지만 그때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20대였습니다. 30대 또한 치열하지만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20대의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 거 말고 내가 적어도 학업이나 연애, 취미에 상관없이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자기 인형 작가로 활동 중인 오주연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제 도자기 인형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입학을 했거든요. 제가 학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학생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재밌게 학교 수업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할 때가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은 어떻게 보면 열정이랑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열정에 인내심이 조금 보태진다면 아마 이렇게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가장 최대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이다 보니까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나요? 그런 게 가장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는 상태라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기가 언젠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게 학업에 열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도예과를 입학하고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열정이 조금 죽었을 때 그게 슬럼프로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학교를 다시 갔던 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지만 직접 작업을 안 하던 거, 생각했던 그런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또 다시 열정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제가 제 작업에 다시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학 기간 동안 저는 학업에 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무엇보다 학업에 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흙 덩어리를 학교에서 나눠줬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작도 하기 전인데 제가 그 흙덩어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를 모델 삼아서 흙 덩어리로 이제 고양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소성실에 그거를 제가 갖다 놨는데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이렇게 기사분이 그거를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흙 덩어리는 가마에 들어가면 터지거든요. 그 사실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작업을 수업 이외의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안료 작업도 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제 작업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일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학업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전시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자기의 상식폭도 넓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학교 다니면서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그게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기 개인 작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현대 사회에 자기 작품이나 작업이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그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에는 본인이 원하는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락앤쿡 대표 최은주입니다. 저는 푸드 디렉터로 음식과 전반된 일을 기획, 계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로 방송 미디어와 메뉴, 광고 촬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아교육과에 입학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과 직업으로 헤아리는 일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저는 선택하고자 했던 식품조리학, 영양학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학사를 식품조리학으로 전공하고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식공간 연출을 최종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진취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던 행사들도 모두 다 참여하고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전공과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찾아보고 참여했습니다. 바로 배려와 소통입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번아웃이 오거나 예민해질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동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매번 사업은 어려운데요. 가장 어려웠던 기간은 바로 이 신입 직원들을 일에 적응시키는 기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일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또한 굉장히 체력적인 부분이 소모가 많기 때문에 체력 안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 회사는 약 10년 동안 주 4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의 업무 특성상 새벽 출퇴근이나 연장 근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 4일제로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누구누구 쌤, 또 누구 선생님 등의 호칭으로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은 도전과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변화와 변수는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변수는 항상 도전의 과제이죠. 불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야가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외식 산업 분야만 해도 트렌드 키워드가 수도 없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허리케인 같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꿈과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독창성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방법이야말로 굳건히 자신을 지켜내는 기밀을 잊지 마시고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